강신주의 감정 수업 15번째 잔혹함 사랑의 비극. 적반하장도 이만하면 예술이다. 바람둥이 찰스와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키티는 오히려 남편 월터를 윽박지른다. 난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 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이 관심 갖는 것들은 죄다 지루하기만 해. 키티의 말은 반은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거짓이다. 키티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바람둥이를 만난 것이 아니니까. 사실 그녀는 바람둥이를 만나 쾌락에 빠져서 순간적이나마 남편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 육체적 욕망 때문에 망가진 여자가 아니라는 자존심 때문일까? 키티는 바람 피운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라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말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 키티는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도리어 역정을 내고 있다. 지금 키티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월터의 가슴에 하나하나 제대로 꽂혔다. 칼은 칼로 상대하는 법. 자신의 사랑에 조롱당하자 그토록 배려심 깊었던 월터도 지금까지 키티에게 하지 않았던 말들, 아내에게 한 번도 감히 하지 못했던 잔인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 환상이 없어. 나는 당신이 어리석고 경박한 데다 머리가 텅 비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의 목적과 이상이 쓸데없고 진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이루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기뻐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무지하지 않다는 걸, 천박하지 않다는 걸, 남의 험담을 일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멍청하지 않다는 걸 당신에게 숨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하면 한편의 코미디야. 우리는 지금 서머시스 몸의 소설 인생의 베일에서 가장 서글픈 대목을 읽어보았다. 아마 이 소설을 영화화한 페인티드 베일을 본 독자라면 이 대목을 가장 불똥 튀는 장면으로 아프게 기억할 것이다. 인생의 베일이 3번이나 영화화된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사랑의 짙은 그림자를 이 소설만큼 제대로 묘사한 작품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애인에게 얼마나 헌신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놀라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기적이 어떤 사람도 거의 성인처럼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만이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니까.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랑에 빠졌던 사람은 애인에게 자신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경악하는 순간도 분명 경험했을 것이다. 괴물과도 같은 잔혹함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독해질 수도 있다. 미성숙한 사람만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랑은 애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감정 아닌가?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잔인해질 수 있다. 애인에 대한 잔인함이 그나마 자신에 대한 잔인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도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는데도 그것을 잔인하게 잘라내는 장면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헤어지게 되는 커플이 서로에게 잔인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헤어지는 모든 커플들은 키티나 월터처럼 서로에게 잔인해지지는 않는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라면 아예 잔인해질 이유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서로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건 아직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는 잔인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스피노자도 잔악함과 잔인함 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깔려있다는 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잔혹함이나 잔인함이란 우리가 사랑하거나 가엾게 여기는 자에게 해악을 가하게끔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이다. 미워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그래야 나를 슬픔에 빠뜨린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쫓아낼 수 있으니까.
마조이스트가 아니라면 학대를 견디면서까지 내 곁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하지만 사랑하거나 가엽게 여기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을 제거하거나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감정으로 작용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그는 되도록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의 곁을 떠날 수 있겠는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황지우 시인의 말처럼 이타심은 늘 결국에는 이기심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지. 그렇기 때문에 잔인함은 기묘하고 심지어는 괴이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감정이다. 잔인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쁘게, 심지어는 분노하게 만드는 감정이니까. 결국 이런 잔인함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서 떠나도록 만들게 된다. 잔인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그래서 둘 사이를 끈끈이 연결시켜주고 있던 사랑의 끈을 자르고 싶었던 것이다. 불행히도 잔인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 쫓아낸다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남지 않게 된다. 당연히 우울함과 슬픔이 기쁨 대신 나 자신을 뜯어먹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잔인함으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러니 잔인함에 사랑의 자살이라는 별칭을 붙여줘도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서글픈 공멸이 잔인함의 최종 목적일 테니까 말이다. 칼자루가 없는 칼, 그러니까 양쪽 모두 날이 퍼렇게 선 날을 잡고 서로를 찌르니 상대방도 피를 흘리고 칼날을 잡고 있는 나의 손에도 피가 흐르는 모양새다. 인생의 베일에서 세균학자인 월터는 키티를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국으로 데려가 일종의 유배 생활에 들어간다. 둘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한때의 열정에 휩싸여 남편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아내나 잔인함을 잔인함으로 받아쳤던 남편이나 모두 사랑의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콜레라에 걸린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월터의 행동은 헌신적인 인류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중국행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잔인한 칼날을 들이댔던 죄를 갚으려는 속죄의식이었으니까. 그는 합법적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는 장소를 물색했다고나 할까? 자신이 바라던 대로 월터는 그곳에서 콜레라에 걸리고 만다. 흔히 콜레라를 천용이라고 동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월터는 제대로 벌을 받은 셈이다.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던 키티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월터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아직도 자신을 경멸하느냐고 묻는다. 죽어가면서도 월터는 키티에게 잔인하게 군다. 아니, 나 자신을 경멸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마침내 월터는 죽은 건 개였다. 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월터의 마지막 말은 18세기 영국 시인 올리버 골드 스미스의 시 한 구절인데 개가 사람을 물었지만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였다는 내용이다. 그렇다. 잔인함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감정이다. 서머신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교훈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